자동차 사고의 75% 이상이 잘못된 유지보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 24만 킬로미터를 넘어서야 비로소 낡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차량 상태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차량이 대대적인 수리 없이 48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무해해 보이지만 터보차저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잘못된 상식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팁을 소개합니다. 이는 숙련된 차주들도 종종 간과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볼까요? 습관 1. 제조사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무시하기. 언뜻 보면 엔진 오일을 1만 6천 킬로미터마다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숫자를 맹신한다면 엔진의 내구성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사실 제조사의 주된 목표는 차량 판매이고 엔진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견디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련된 정비사부터 수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운전자까지 경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 교통체증, 무거운 짐을 싣는 운전, 또는 덥고 먼지가 많은 기후에서 자주 운전한다면 8,000km 또는 6개월마다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용 설명서에 나온 유지보수 주기를 고집하며 오일 교환을 몇 번 건너뛰는 것은 엔진의 때가 쌓이고 실이 마모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엔진 대수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제조사의 권장 사항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평균적인 기준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오래도록 튼튼하고 차량이 함께 오래 가려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장에는 고품질이 엔진 오일이 있으며 이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습관 2. 변속기 오일 교환을 소홀히 하기. 많은 사람들이 차량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지만 변속기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품은 차량이 변속이 미끄러지거나 이상하게 떨릴 때까지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엔진 오일과 달리 변속기 오일은 구체적인 교환 주기가 없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일도 드뭅니다. 이 시스템은 거의 소리 없이 작동하며 킬로미터를 거듭할수록 조용히 상태가 나빠집니다.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속기 오일이 여전히 붉은색을 유지하고 냄새가 없더라도 10만 킬로미터 이후에는 금속 밀입자, 클러치 입자, 그리고 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자들은 액체 연마제처럼 작용해 내부 기어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증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고 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10만 킬로미터 또는 6년마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변속기 오일을 부분적으로 교환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 주기가 14만 5천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속기 수리 비용은 3,000달러부터 시작되며 보통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래된 차량에서 변속기 오일을 제대로 교환한 적이 없다면 절대 전체 오일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스템을 간신히 유지하던 때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분적으로 오일을 교환하고 주에 깊게 관찰하세요. 무엇보다 항상 제조사의 표준에 맞는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세요. 토요타라면 토요타 WS, 혼다라면 혼다 ATF-DW1을 선택하세요. 몇십 달러를 아끼려 만능 오일을 선택하면 변속기가 예상보다 빨리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변속기 유지보수 주기를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팁은 글의 마지막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천 달러의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습관 3. 냉각수 정기 교환을 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냉각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몇 년 사용 후에도 냉각수가 여전히 선명한 색을 유지하더라도 중화성을 잃고 부식성 물질로 변합니다. 보호 대신 워터펌프, 실, 히터코어 같은 주요 부품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경우 실린더 헤드 가스켓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배기구에서 희미한 흰 연기가 나오거나 냉각수 수위가 누출 없이 줄어들거나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엔진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로 냉각 시스템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증거입니다. 토요타, 포드 또는 전동 워터펌프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든 냉각수 열화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5년 또는 8만 킬로미터마다 냉각수를 교환하세요. 이는 일부 제조사가 권장하는 16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빠릅니다. 냉각수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교환을 미루는 비용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바꿔야 할 습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습관 4. 타이밍 벨트가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하기. 타이밍 벨트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예기치 않게 쓰러지는 겁니다. 작지만 타이밍 벨트는 밸브와 피스톤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중 갑자기 끊어지면 피스톤이 밸브와 충돌해 엔진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2,000에서 $5,000, 심지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타이밍 벨트는 96,000에서 16만 킬로미터 또는 7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말이죠. 차량을 적게 사용하더라도 열, 오일 누출, 시간 때문에 벨트는 조용히 열화됩니다. 이상한 소리나 고장 징후를 기다리지 마세요. 타이밍 벨트는 거의 예고 없이 끊어집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비싼 수리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체할 때 워터펌프, 베어링, 풀리도 함께 교체하면 차량이 수년간 부드럽게 작동할 것입니다. 습관 5. 점화 플러그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마모된 점화 플러그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최대 30%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꽃이 약하면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이 완전히 연소하지 않아 연료 낭비, 출력 감소, 엔진의 부드럽지 않은 작동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점화 플러그는 96,000에서 16만 킬로미터 주행 후 교체해야 하며 이는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 이리듐 점화 플러그는 구리 소재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정확한 교체 시기를 알기 위해 차량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증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회전 시 엔진 떨림, 시동 어려움 또는 가속이 느린 경우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량이 덜컹거리거나 터지는 소리가 나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배기관에서 생연료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점검 시 점화 플러그에 오일이나 냉각수가 묻어 있다면 주의하세요. 오일 누출은 실린더 헤드 게스킷에서 비롯될 수 있고 냉각수는 엔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점화 플러그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연료를 절약하고 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팁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전문가처럼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습관 6. 연료 필터를 적시에 교체하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운전하는 매 킬로미터마다 먼지, 녹, 작은 입자들이 연료 시스템에 스며듭니다. 연료 필터는 이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연료 펌프가 과도하게 작동하여 조기에 고장 날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 비용은 약 $40지만 이를 무시하면 연료 펌프 교체에 $1,000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에 따르면 연료 필터는 48,000에서 96,000km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구형 차량은 48,000km가 적당하며 최신 차량, 특히 연료 탱크에 필터가 통합된 경우는 16만 km까지 가능합니다. 정비사의 팁: 필터를 제거하기 전에 연료 펌프 퓨즈를 제거하고
엔진이 꺼질 때까지 시동을 걸어 시스템 압력을 낮추세요. 이렇게 하면 연료가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세요. 연료는 쉽게 불이 붙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을 오래도록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지만 종종 잊히는 부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7. 2년에서 3년 주기로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기. 브레이크 오일은 주목받지 않지만 차량을 제때 멈추게 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브레이크 오일은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하며 특히 7년에서 10년 사용한 차량에서 두드러집니다. 축적된 수분은 오일의 끓는 점을 처음보다 100화씨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DOT3 오일의 끓는 점은 401화씨, DOT4는 446화씨지만 수분이 섞이면 284화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뜨거워질 때 위험한 수준입니다. 오일이 끓으면 시스템에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 페달이 부드럽거나 힘이 없어지며 최악의 경우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약 22달러짜리 브레이크 오일 습도 측정기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꽂고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만에 오일 교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습도가 3%를 넘으면 즉시 교체하세요. 이 간단한 작업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팁과 마지막 특별 팁을 놓치지 마세요. 습관 8. 차동장치와 트랜스퍼 케이스 정기 유지 보수. 차동장치, 디퍼렌셜과 트랜스퍼 케이스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여 차량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도록 돕는 핵심 부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부품 내부의 윤활유는 분해되고 오염물이 쌓이므로 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 차량의 경우 전문가들은 3만에서 5만 마일마다 오일을 교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일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동장치나 트랜스퍼 케이스, 보통 차축이나 차량 중앙 하부의 금속 하우징을 찾습니다. 배출 플러그 아래에 오일 바지팬을 놓고 플러그를 제거하여 오래된 오일을 배출한 뒤 오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입 플러그도 제거합니다. 오일이 완전히 배출되면 배출 플러그를 단단히 조이고 펌프를 사용해 제조사가 권장하는 새 오일을 주입구를 통해 채웁니다. 오일이 주입구에서 살짝 넘칠 때까지 주입한 후 주입 플러그를 단단히 조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정비사나 경험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유지보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9의 습관, 공기 유량 센서 점검 및 청소. MAF 센서는 일반적으로 에어 필터 박스 바로 뒤 흡기 파이프를 따라 위치하며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제어 장치가 최적의 연료 비율을 계산하도록 돕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와 오일이 센서에 민감한 와이어에 쌓이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고 공기와 연료 혼합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MAF 센서가 오염되거나 고장나면 가속 시 차량 떨림, 불안정한 엔진 작동, 연료 효율 저하, 시동 어려움, 엔진 정지 또는 P0100에서 P010456 코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가의 MAF 센서를 바로 교체하기 전에 청소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어 필터 박스 근처 흡기 파이프에서 MAF 센서를 찾고 전기 연결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차량 설계에 따라 센서나 하우징을 제거한 후 MAF 센서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 세척합니다. 브레이크 세척제, 카브레터 세척제, WD-40 등은 센서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센서가 완전히 마른 후 다시 조립하고 필요시 오류 코드를 초기화합니다. OBD2 스캐너로 청소 전후 공기 유량을 비교하면 개선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의 습관, PCV 밸브 교체. PCV 밸브는 엔진 내부에 유독가스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밸브가 막히거나 끼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오일 누출, 과도한 오일 소모, 엔진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보통 3만에서 5만 마일마다 PCV 밸브를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PCV 밸브가 고장나면 엔진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게스킷과 실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최소 $1,000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되면 오래된 엔진의 경우 1000마일 주행 시 약 1리터의 오일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PCV 밸브 교체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부품 비용은 약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진 커버 근처나 오일 파이프 안에 있는 PCV 밸브를 찾습니다.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제거한 후 새 밸브를 설치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풍 호스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합니다. 새 PCV 밸브는 오일 소모를 줄이고 배기가스를 억제하며 엔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간단한 유지보수 습관은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습관 11. 24,000km마다 또는 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타이어 정렬 점검하기. 많은 운전자들이 타이어 각도 조정을 소홀히 여기며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35%의 운전자들이 이 작업을 적어도 한 달 이상 미룬다고 인정했으며 그 결과 타이어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연료 소모가 증가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각도 점검은 언제 필요할까요? 타이어가 고르게 마모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타이어의 안쪽 또는 바깥쪽이 나머지 부분보다 빨리 닳는다면 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앞바퀴가 약간 안쪽으로 모이는 현상은 바깥쪽 마모를 유발하고 앞바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안쪽 마모를 초래합니다. 차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평평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데도 핸들이 똑바로 있지 않다면 이는 서스펜션 시스템의 정렬이 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타이어 각도가 잘못되면 타이어 수명이 30%까지 줄어들고 연료 소모가 1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전문 장비가 있는 정비소에서만 가능하며 집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보통 $75에서 $100 사이로 차량이 부드럽게 운행되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습관 12. 엔진이 따뜻해지기 전에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 않기. 운전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차를 시동한 후 바로 운전할 것인가, 엔진을 오래 공회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가 움직일 것인가? 사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것은 차의 내구성에 은연중에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엔진이 최적의 온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엔진 오일은 아직 끈적하고 엔진 바닥에 고여 있습니다. 오일이 펌프를 통해 위로 올라가 금속 부품 사이로 스며들어 보호 윤활막을 형성하려면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피스톤, 캠샤프트, 베어링 같은 부품들이 윤활 부족 상태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신발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아 빠른 마모를 유발하고 엔진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최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차를 30초에서 1분 정도 공회전시키세요. 그 후 차를 움직일 수 있지만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조작하고 엔진 회전수를 3000 이하로 유지하며 엔진 온도 게이지가 올라갈 때까지 급가속을 절대 피하세요. 일부 현대 차량, 예를 들어 스바루는 냉각수가 아직 차갑다는 것을 알려주는 청색 표시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등이 꺼지면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특히 터보 엔진 차량의 경우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터보 고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터보 고장의 90% 이상이 시동 초기 오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습관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엔진은 가속 페달로 예열할 필요가 없으며 오일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습관 13. 계절마다, 특히 겨울에 차체 하부를 청소하기.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완벽하거나 최악의 차량 관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차체 하부 세척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차체 하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유해 요인에 노출됩니다. 추운 겨울에 운전할 때 도로에 뿌려진 소금과 진흙이 차체 하부에 달라붙어 위험한 껍질을 형성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의 최대적이며 특히 차체 프레임, 브레이크 라인, 서스펜션, 배기관에 치명적입니다. 이로 인한 부식은 몇 번의 겨울만 지나도 주요 부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마다 최소 한 번 차체 하부를 세척할 것을 권장합니다. 눈이 내리고 도로에 소금이 자주 뿌려지는 지역에 사는 경우 겨울 동안 매달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닷가 근처에 사는 경우 짠 공기와 모래먼지도 비슷한 피해를 주므로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당신의 차를 망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귀중한 팁, 정비 기록 보관하기. 신중한 차량 소유자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정비 이력을 상세히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로테이션, 에어 필터 교체 등 작업을 할 때마다 날짜, 그 시점의 주행거리, 완료된 작업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비 기록은 반복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1600km마다 오일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거나 몇천 킬로미터 만에 타이어가 편마모된다면 이는 더 깊이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기록은 분석 도구가 되어 차량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게 해주며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비소에서도 투명한 정비 기록을 제공하는 고객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당신이 차량을 진지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한할 이유를 줄여줍니다. 또한 차를 판매할 때 상세한 정비 기록은 구매자의 눈에 차량 가치를 높여주며 처음부터 신뢰를 구축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작은 수첩이나 무료 메모 앱만 있으면 차량을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차량 애호가들은 정비 기록 보관이 차의 내구성과 가치를 위한 장기 투자라는 것을 항상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후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다음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차량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